인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몸작 대표 맡고 있고요. 정문희라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올해 벌써 28년 차 물리치료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처음이기는 한데, 일단 간단하게 좀 준비를 했어요.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나머지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처음으로 준비한 거는 체형 불균형 설명서라 그래서, 우리 몸이 틀어지면 어떤 게 생기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목차가 진행이 될 거냐면, 왜 올바른 체형이어야 할까? 이쪽에서 저 보실 때 목이 좀 불편하시지 않아요? 그럼 저를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몸을 그렇게 틀어주셔도 괜찮아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다리 꼬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괜찮습니다. 왜 올바른 체형이어야 할까? 그 다음에 내 몸의 체형 불균형이 어떻게 되는지 자가 진단하는 방법. 제가 뒤에 이렇게 써놓은 것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지.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체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요거를 알면 운동을 뭐 배우러 다니시는 분이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받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클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만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올바른 자세여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어딘가 불편하신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시죠? 지금 불편한 게 있으실 거고, 그리고 난 그 전에 불편했던 부분들이 있으실 거고. 목 어깨 아픈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 어깨. 이건 없으신 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목 어깨가 안 아파요. 아프게 생겼다고 누군가는 얘기를 하는데 목 어깨가 아픈 적이 사실 거의 없어요. 많이 힘을 써도. 물론 뭐 요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허리 뻐근하신 분. 허리 뻐근하신 분, 정말 많죠. 올리시려다가 그러다 말다 하셨나 봐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 남자분들은 그거 없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 생리통이 그냥 배만 아픈 게 아니라 배 아프면서 허리 같이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다 골반에 문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드러내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허리 통증 바로 와버립니다. 무조건. 잡아주는 힘 하나가 빠져나가면서 그걸 못 잡아주면 이제 또 바로 통증이 오는 분들이 있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왼쪽 사진하고 오른쪽 사진하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오른쪽은 치료 후예요. 그리고 왼쪽은 치료 전입니다. 몸이 한쪽으로 완전히 밀려져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체중이 정말 많이 나갔었고 키도 정말 컸었어요. 그리고 이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허리가 아팠던 가장 큰 이유, 무릎이 여기 보시면 무릎이 X다리예요. 그래서 서 있을 때 이렇게 딱 다리를 붙이면 밑에 발이 이제 절대 안 붙는 X다리.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랬었대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 아프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성인이 될 때까지 뒀던 거죠. 30대 후반 남자분이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유프를 잠깐 꺼볼까요? 여기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체형을 검사할 때 하는 방법인데, 여기 뭐 대가 하나 있잖아요. 이 대 뒤쪽으로 사람이 서요. 그리고 이 대 한가운데에 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빛을 쏴가지고, 불을 끄고 얘한테만 빛을 쏴서 하게 되면, 여기 등고선들, 등에 뭐 동그랗게 보이는 거 있으시죠? 왼쪽 거 보면은 오른쪽 등 같은 경우 되게 크고, 왼쪽 등이 좀 작아요. 그리고 치료 후를 보게 되면은, 양쪽이 많이 비슷해졌죠. 거의 비슷해졌어요. 이거는 우리가 몸이 이렇게 틀어지면 뒤에 근육의 볼륨의 차이를 이걸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균형이 엄청 심했죠. 이분 사실 처음에 걷는 거를 못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몸이 이제 우리가 아프면 이렇게 똑바로 못 걷잖아요. 아프면 이렇게 이제 피하려고 이렇게 돼갖고 막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한단 말이죠. 그런 상황으로 해서 오셨던 거고. 그리고 요 몸 말고 위쪽에 저희가 거울을 하나씩 두거든요. 위에 보면은 또 좀 다른 거 보이세요? 왼쪽 사진하고 오른쪽 사진하고. 왼쪽은 어깨가 좌우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오른쪽은 똑같아졌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아픈 이유는 사실
다쳐서만 아픈 게 아니라 안 좋은 자세를 하면서 좌우 그다음에 전후에 몸의 균형들이 깨지면서 처음에 근육이 이제 조금 똑같은 길이로 있다가 그게 짧아지거나 늘어나거나 할 때는 안 아픈데 누적되면서 아파지는 겁니다. 누적되면서. 이게 예를 들어 어렸을 때는 어린 그대로 계속 잘 가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지는 이제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한 자세로 앉아 있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무거운 걸 든다든가 오랫동안 서 있는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케이스를 또 보여드리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엉덩이가 한쪽으로 빠져 있잖아요. 일부러 제가 앞모습을 놔뒀는데 이분은 그냥 체형을 딱 봐도 팔다리에는 살이 뭐 배에 비해서는 조금 적죠. 배가 조금 많이 유난히 나와서 배 있는 데하고 가슴 부위 있는데 등고선이 크게 나와 있죠. 그만큼 그쪽으로 많이 이 볼륨이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고. 근데 치료 후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조금 볼륨도 줄어들고요. 그죠? 그리고 허리도 정상으로 많이 돌아왔죠. 이분은 50대 환자분이었고, 이분도 이제 이 허리 갑자기 삐끗해서 움직이시지 못하셨던 분. 근데 이쪽의 사진을 제가 일부러 안 뒀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차이는 아까 첫 번째 사진이랑 조금 비슷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은 아주 특이한 경우였는데 고등학생 때 왔었어요. 고등학교 때 왔는데 어디가 아파서 온 건 아닌데 애가 일단 등이 누가 봐도 왼쪽 거 보면 누가 봐도 등이 많이 굽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하시고 하다가 오셨던 분인데 이 친구 보면 되게 말랐잖아요. 근데 잘 먹지를 못합니다.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거야. 먹고는 싶은데 먹으면은 무조건 여기가 맥혀가지고 맨날 소화제 찾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안 먹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엑스레이 찍었을 때요 아주 과하게 우리가 뒤쪽으로 등이 굽은 걸 흉추 후만이라고 하거든요. 엑스레이 상에 이미 구조적으로 많이 굽어져 있는 약간 꼽추 바로 되기 직전까지 굽어져 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치료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 위에 뒤에 그 칠판 비슷하게 돼갖고 위에 글씨가 있죠. 그 글씨가 다 보였는데 등을 피니까 키가 커졌어요. 글씨가 안 보이죠. 이 친구를 치료를 할 때 앞쪽이 저를 잘 보시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앞쪽에 있는 근육이 다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치료할 때 여기 앞쪽에 있는 근육을 다 늘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늘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 상태에서 얘만 이렇게 제끼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대로 얘를 끌어올려서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다 늘려주는 거죠. 이 상태가 되면요, 이 앞쪽에 아래쪽까지도 다 문제가 됩니다. 발까지 문제가 다 되죠. 그리고 이 선을 추를 요게 매달아가지고 요거를 어깨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둡니다. 그 다음에 어깨선에 맞춰서 또 이렇게 둡니다. 여기 어깨는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견봉 쇄골관절이라 그래서 거기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촬영을 하게 돼 있는데 귀가 앞쪽으로 빠져나와 있죠. 이 왼쪽에선 보일 거예요. 오른쪽에서는 딱 일자로 그대로 들어와 있죠. 요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여기 선생님 통해서 어떻게 그거를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 귀가 저 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뚝 떨어졌을 때 저게 이제 정상 체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등이 굽게 되면은 당연히 목이 앞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앞쪽 다 짧아지게 되고 이 상태가 그대로 해서 성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뒷목 당기기 시작하죠. 목이 왜 이렇게 뻐근하지? 목 뻐근해지면 그 다음에는 어깨 뻐근해지고 그리고 그거 피하려고 자꾸 이렇게 틀어지죠. 그럼 목 한쪽으로 빠지고 그러면서 한쪽 팔 잘 안 돌아가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한쪽 허리만 아파진다든가 그리고 발목을 뭐 한쪽만 계속해서 삔다든가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오게 될 겁니다. 이 사진들 외에 제가 요 뒤에다가 요거를 해뒀어요. 오른쪽이 정상이죠. 누가 봐도. 그리고 왼쪽이 비정상인데 여기에서 골반의 기울임이 우측으로 가니까 어깨 이쪽으로 떨어지고 다리도 이쪽으로 가고 하체는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요. 상체는 저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내가 목이 이렇게 틀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기에서 얘가 같이 이렇게 무게중심이 가면 넘어가니까 얘가 이렇게 가면 얘는 이렇게 빠져야지 중심을 잡죠. 이런 식으로 틀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쪽 근육이랑 이쪽 근육이랑 다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다 틀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이따 정상 체형을 보는 방법을 딱 배우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부분인 거야. 그래서 일단은 내 몸을 내가 정확히는 못 보는데 다른 사람들 지적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야,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게 좀 삐뚤어졌어. 이런 것들 보이시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간단하게.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꼭 보셔야 돼요. 특히 남성분들 말고요. 여성분들이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 무릎, 요거.
무릎이 안으로 도는 형태가 되는데 여성분들이 보통 이렇게 걸을 때 우리 여기 무릎 앞쪽 같은 경우 얘가 안으로 돌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여성분들이 발을 여기 딱 띄고 반대쪽 할 때 얘가 안으로 다 돌아요. 10명이면 9.5명이 안으로 돕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엉덩이 밑에 살이 붙어요. 난 위에는 말랐는데 나 하체 비만이다 라고 오셔서 우기거든요. 근데 얘를 바깥쪽으로 돌아가게 해서 힘만 딱 주면 엉덩이가 갑자기 살이 없어지면서 위로 빡 올라갑니다. 제가 줄자로 바로 보여드리기도 하거든요. 그걸 몇 개만 힘을 딱 준 다음에 하면 바로 2cm, 3cm씩 확 줄어들어 버려요. 이것도 체형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골반이 틀어지면서 무릎이 안으로 도는 현상이 생기니까 이거는 보상 패턴이거든요. 골반만 바로 잡으면 무릎은 알아서 좋아질 수 있다. 한 가지 뭐 두 가지 이런 동작만 가지고 좋아지시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 자 요거는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되게 생소하신 그림일 거고 본 적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근육이 이렇게 돼 있죠.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두근 여기 딱 붙었어요. 그리고 삼두는 여기 딱 붙었어요. 그리고 손목을 위로 올리는 근육은 여기 딱 붙고요. 그리고 뭐 가슴 근육 여기 딱 붙고 그리고 목 여기에 고개를 숙이는 근육 여기 딱 붙고 그러니까 근육들은 각각 딱 붙어 있는 애들이 알아서 딱 있는데 요거는 희한하게 저렇게 되지. 얘는 근막이라고 합니다. 근육은 각각 따로따로 붙어 있지만 그 근육을 전체적으로 감싸는 막이 있어요. 그물막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나가는 선입니다. 근막 경선이라 그래서. 근데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가 어디냐면 네 번째 그림입니다. 네 번째 그림이 대각선으로 근육들이 이렇게 X자 형태로 해가지고 뒤로 한번 돌아서 다시 앞쪽으로 오죠. 보시면. 그죠? 위에 목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해서 몸통 돌고 여기서 한 바퀴 돌아가고 무슨 붕대 감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죠. 저 부분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뭐가 이렇게 잡아 당겨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틀어지실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깨가 너무 아파서 왔어요. 그래갖고 이걸 돌려보라고 했더니 환자가 못 돌려. 그래서 테스트를 했더니 50견 환자예요. 이게 안 움직여져. 그러면은 여기를 자체를 막 일부러 힘을 줘가지고 막 꺾어버리고 그러면 환자가 무섭고 아프니까 병원에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디를 치료하냐면 일단 돌렸는데 요거밖에 안 돼. 그러면 그 대각선에 있는 골반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골반하고 이 골반하고 해서 보면 우리 이게 개구리 다리에서 옆으로 한번 늘려보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분명히 안 내려가는 사람이 90% 이상이에요. 이쪽은 잘 되고. 그러면 여기를 풀어내고 이쪽 주변을 다 움직여서 얘가 조금 각도가 되게 만들어주잖아. 그런 다음에 여기는 손 안 댄 상태에서 돌려보세요. 그럼 어깨 돌아갑니다. 일시적이에요, 물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좋아지거든요. 그때 이제 사용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마지막 사진 보시게 되면, 마지막 그림 보시게 되면 엉덩이 근육하고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광배근, 등 쪽에 있는 근육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만약에 등 근육을 못 쓰잖아요. 등 근육을 잘 쓰려면 제 몸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대로. 여기 제가 가운데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제가 구분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분등을 만들면요. 엉덩이가 처져요. 이런 식으로. 제 엉덩이 보이시나? 근데 여기에서 제가 등에 힘을 줘가지고 얘를 쭉 올리잖아요. 엉덩이가 올라가요. 엉덩이 처져 있는 분들은 엉덩이 근육 운동만 주구장창해서는 절대 안 된다. 등 근육을 강화시키면 엉덩이 알아서 올라간다. 그리고 이 등 근육이라는 건 허리를 잡아줄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때 요것들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올바른 자세는 아니잖아요. 이게 올바른 자세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들을 이렇게 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성분들 중에 나 이거 고민된다 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엉덩이라든가 다른 이런 거 말고 앞벅지. 예. 여기가 이렇게 유난히 튀어나와갖고 여기 말고 여기 튀어나온 사람들 있어요. 특히 대학생들, 20대 분들이 이 질문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어떤 그림을 보면 되느냐. 이거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보면은 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다 연결이 돼 있죠. 복부 근육 연결돼 있고 그리고 앞벅지. 근데 앞벅지가 많이 튀어나온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소화를 잘 못 시키고 가스가 많이 차. 그래서 보면 여기 복근이 이렇게 짧아져 있어. 얘가 짧아지면서 여기가 잡아 당겨져고 얘가 볼록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은 얘 볼록 올라온 거를 막 뭘로 밀고 뭐 아니면 운동했고 이거 죽어도 안 빠지거든. 딴 데는 다 빠지는데 얘만 안 빠져. 근데 여기서 복근을 늘려주잖아요. 그럼 얘가 알아서 빠져나가요. 그럴 때 또 사용하는 거.
생각보다 좀 요거 들어보시면 좀 재미있다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이해가 다 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체형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몇 가지만 하면 다 내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그거에 맞춰서만 운동을 하면 다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요걸 조금 응용하면 내가 직접 어디 센터를 가서 운동을 하든 어떻게 하든 내가 또 거기서 응용해갖고 동작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필라테스 마찬가지, 요가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계속 운동을 하지만 저도 약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약한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여기가 조금 더 취약하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알면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지. 귀찮아서 못하겠다. 이런 소리 절대 안 나오거든요.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체형 불균형 자가 진단하는 방법에서 제가 이렇게 쭉 뒀는데, 요거를 원래 두 번째로, 간단하게 하고서, 세 번째로는 직접 몸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몸으로 보여드리는 게 아마 가장 빠를 거예요. 일단 나는 한쪽으로 기대거나 한쪽으로 잔다. 근데 똑바로 이렇게 해서 주무시는 분 사실 별로 없죠.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누우면 잠이 안 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왼쪽 등이랑 오른쪽 등이 똑같이 평평하게 잘 돼 있거나 짝꿍댕이가 아니고 똑같이 제대로 돼 있다 그러면 누워있는 거 되게 편합니다. 근데 안 그러신 분들은 내가 어딘가는 틀어져 있구나라는 거는 인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짝다리 짚는 거. 그리고 다리를 자주 꼬는 분들. 이거는 뭐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단, 다리를 꽈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척추 측만이라 해서 완전히 이렇게 틀어진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특정 자세를 저희가 만들어둬요. 예를 들어 틀어진 그 범위에 따라서 당신은 맨날 서 있을 때 이쪽으로만 다리를 짚어. 아니면 꼴 때는 이 방향으로만 꼬고 몸통은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거는 일반인들한테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측만 환자가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측만 환자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어깨 높이 다른 거. 옷 입으면 이게 이제 깃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계속 내려가죠. 남자분들 중에 맞춤 정장이나 맞춤 와이셔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맨날 그거 만드시는 분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가 옷을 잘못 만들었다. 본인 몸 삐뚤어진지 모르고. 자켓을 입었는데 안 맞아. 그래서 이런 것들도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누웠어요. 누우셔갖고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누우셔서 갈비뼈를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 갈비뼈 높이가 다른 분들도 있고 그리고 한쪽이 이렇게 더 튀어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틀어진 겁니다. 어디가 틀어진 거? 척추가 틀어진 거.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나 척추 측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척추 측만은 직접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10도가 넘으면 척추 측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치마나 바지 입으셨을 때 여성분들 뒤에 여기 지퍼 이렇게 하잖아요. 막 움직이고 나더니 지퍼 여기가 있어. 그런 분들. 그리고 바지 보면 우리 이 안쪽하고 바깥쪽에 솔기 있잖아요. 그게 한쪽만 또 계속 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지 길이는 똑같은데 내가 다르게 느끼는 거. 그것도 해당 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티셔츠하고 자켓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저도 여기가 조금 틀린가요? 괜찮아요? 저도 어깨 높이 차이가 약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여담인데 제가 요즘에 바벨 가지고 위로 올려서 이걸 당기는 거를 하는데 제가 그거 할 때 몸통이 앞으로 나가는 게 생각보다 그 움직임이 좀 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나서 제가 한 3일 전에 그거 하고 나서 지금 여기도 손가락이 요거 두 개가 지금 감각이 아직 무딘 게 조금 남았어요. 근데 처음에 그거 할 때는 여기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어떤 문제가 저도 있었겠죠. 이쪽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평상시에는 아프지 않아요. 뭔가를 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약한 부분 때문에. 브래지어끈이나 가방끈. 한쪽으로만 가방을 계속 매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왼쪽으로밖에 가방을 못 맸어요. 옛날에. 오른쪽으로 하면 이게 내려가니까 여기만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무거우면 더 올라가겠죠. 지금 물론 백팩만 매지만 그런 것들. 그다음에 브래지어끈 여성분들 한쪽만 계속 내려가는 거. 그다음에 나 분명히 속옷 입었는데 얘 자꾸 한쪽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많이 틀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아랫배보다 윗배가 많이 나와 있다 아니면 윗배보다 아랫배가 더 나와 있다. 이것도 체형의 문제입니다. 어머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윗배가 진짜 하나도 없어. 근데 완전 이렇게 되고 아랫배가 이만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 드세요. 아랫배살 빼겠다고. 근데 이 아랫배살 빼려면 얘만 올리면 그냥 저절로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체형을 바꿔드리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얘가 이렇게 된 분들 치고 사실 가스 안 차는 게 이상하고 그리고 이 변 시원하게 잘 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러면 변비도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밑에 거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등이 굽으면 뭐가 잘 안 될까요? 소화가 안 되지. 왜 소화가 안 될까요? 그치, 갈비뼈가 누르기도 하고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위가 움직일 만한 공간이 있어야 돼. 위는 연동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연동 운동을 못 하지. 근데 입에서 또 많이 씹어서 삼키면 괜찮은데 입에서 많이 씹어서 삼키는 사람이 없어요. 훅 먹고 꿀떡 그러면 얘가 너무 힘들어. 근데 얘도 딱 정해져 있거든. 그 다음에 소장 가는데 얘도 안 돼. 움직일 공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요것만 넓혀주면 사실 위 안 좋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장 안 좋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약도 당연히 필요하면 드셔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얘부터 열어가지고 공간부터 좀 확보를 하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 두 분 되게 마르셨잖아요. 소화 잘 되세요? 잘 되세요?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여기를 먼저 보셔야 돼. 내가 혹시 이렇게 되진 않았는지. 그리고 누우셨을 때 여기 각도를 보셔서 이 각도가 90도 미만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 각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소화 쪽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오픈만 시켜주면 됩니다. 특히 우리 필라테스에서 호흡을 하거나 우리 뭐 파워하우스 코어라 그러는데 그때 이 흉곽 호흡만 잘 해주셔도 굉장히 소화는 원활하게 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엉덩이가 처진다. 엉덩이가 그러고 이렇게 처지면은 당연히 다리가 더 잘 붙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다리 부종이 잘 생기고, 그래서 종아리 막 이만해진다고 막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걔는 올려주면 알아서 좋아진다. 그 다음에 신발의 뒤꿈치가 한쪽만 닳는다. 우리 오늘 다들 이제 신발들을 다 신고 오셨겠지만 제가 어제 촬영을 뭐 했냐면 신발을 어떤 거를 신어야 되는지 최악의 신발하고 최고의 신발에 대해서 어제 촬영을 했었는데 잠깐 제가 이 신발을 벗어서 밑창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밑창이 조금 다 다르게 생겼죠. 여기가 이렇게 해서 깎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점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는 조금 촘촘해져 있어요. 그죠? 이게 실제로 우리가 걸을 때 정상 걸음걸이에 맞춰서 바닥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신으신 신발들 중에 운동화 같은 경우도 조금 창이 다를 수 있고요. 여기 선생님 것도 한번 볼까요? 이분은 아디다스 신으셨는데 잠깐 여기 저 주세요. 여기 보니까 여기도 앞쪽이 조금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해서 이쪽이 조금 가기는 했네요. 뒤꿈치 쪽도 여기 크기하고 여기 크기가 좀 다르죠. 체중이 지나가는 선들이 보통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일반 스니커즈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이렇게 일자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 신발은 그런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선생님 신발을 보면 여기 뒤축에 요 바깥쪽에 이렇게 뭐 세모난 게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무너지는 것 좀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고를 때 골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뭐 항상 운동화만 신을 수는 없겠지만 감사합니다. 여기 신발에 이렇게 플라스틱 가드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뭔가 여기 볼록 올라왔다 이렇게 내려갔죠. 그래서 얘가 안쪽으로 무너지는 거,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 어느 정도 조금 잡아줄 수 있는 신발이라는 거. 그리고 신발이 다를 때 어떤 분들은 나는 여기만 달아가지고 내가 좀 이상하게 팔자걸음 걷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바깥쪽이 다른 게 정상. 근데 너무 바깥쪽 다르면 안 되고 여기 4분의 한 3지점 정도 이렇게 3등분 했을 때 여기 정도가 달아지는 게 정상.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 달았다고 이쪽을 같이 깎아내갖고 신는 분도 있어요. 요렇게 요쪽에서부터 해서 가운데 지나가가지고 엄지발가락으로 체중이 지나가는 게 정상이다. 그리고 양쪽을 꼭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게 양쪽이 다른 게 다른 분들이 있어요. 더 많이 달았다, 오른쪽이. 그러면 그 다리가 더 긴 거예요. 기니까 더 많이 바닥에 닿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보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한쪽 발목만 자꾸 삔다. 그쪽으로 체중을 더 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쪽을 내가 삐면은 이쪽 다리로 힘을 지탱하면서 이러고 다니겠죠. 그러다 또 괜찮아졌다가 이쪽 많이 안 쓰니까 약해져가지고 또 삐어요. 그러면 또 이쪽으로 체중을 실어요. 그러면 골반 틀어지고요. 그 다음에 허리 아파져요.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1년에 한두 번은 무조건 허리 때문에 좀 고생을 한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 발목이라든가 무릎 수술을 하셨거나 자주 삐시진 않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발가락도 봅니다. 발가락도. 지금 여기 오신 선생님이 사실 병원에서 치료를 환자분을 많이 보시는 인기 있는 선생님인데 이분 발이 정말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오른쪽 왼쪽이 달라요. 예전에 또 발레를 하시기도 했는데 이분 가지고 제가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른쪽 발이 완전히 이렇게 되고 발가락도 돌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좀 고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몸을 본인이 스스로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운동들을 또 하고 계시죠. 그리고 무릎도 양쪽이 동시에 아픈 게 아니라 한쪽만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쪽만 아픈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체중이 똑바로 가지 못한다라는 거와 같죠. 그 다음에 밤에 잘 때 다리 쥐 많이 나는 거. 그리고 다리 저리거나 땡기는 거. 근데 이게 동시에 그렇게 되는 것보다 한쪽만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본적으로 한번 조금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 근데 요거 외에 사실은 더 중요한 것들은 우리 여기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한번 제가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과한 자세들이 많죠. 첫 번째 자세 저쪽 제일 끝에가 가장 좋은 자세고, 그리고 두 번째 자세, 끝에서 두 번째 자세는 상당히 많죠. 요즘에 거북목이라고 하는 패턴이고, 그리고 1, 2, 3번은 사실 저렇게 돼 있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과한 사진을 뒀는데, 특히 첫 번째, 여기 스웨이백이라고 써 있는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약간 자세가 여기는 이 사람이 좀 잘못했어요. 스웨이백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 안으로 말고 아랫배 나오면서 이렇게. 얘를 마는 순간 목은 이렇게 빠집니다. 이 자세가 가장 많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이 상태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많이 기대 있죠. 그러면서 엉덩이 앞쪽으로 점점 빠지죠. 그리고 등은 둥그러지고, 그리고 목은 계속 앞으로 빠져요. 안 그러면 뒤로 넘어가 버리니까. 근데 이런 체형에서 가장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 눈이 어디 달려 있어요? 앞에 달렸잖아. 조물주가 여기다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를 못 피는데 여기서 고개는 들어야 돼. 아픔 봐야 되니까. 이 시야 확보 때문에 우리가 사실 앞쪽을 다 앞으로 해갖고 사용을 하죠. 그럼 얘도 짧아지겠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제낄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짧아지죠. 그죠? 이도 짧아지고요. 여기도 짧아지고요. 다 짧아져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 이거는 시야 확보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그냥 별거 아닌 거 꼭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 아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게, 오늘 혹시 천장 보신 적 있어요? 하늘 내가 고개 들어서 보신 적 있나요? 아마 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오늘 만세 해보신 분. 밖에 걸어 다니는데 이러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항상 밑으로 이렇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항상 많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해주자. 저는 특히 일을 할 때 이렇게 숙여가지고 힘을 쓰는 게 하루 종일 계속 이걸 했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은 맨날 이거 하고 있었어요. 안 그러면 여기 림프 막혀서 여기 저릴 거고. 그리고 제가 배나 이런 데 살은 빨리 빠지는데 팔이 유독이 안 빠져. 너무 이걸 많이 하면서 여기가 이제 많이 그렇게 생긴 거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어떤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이 자세 많이 보셨죠? 우리 아빠도 이렇다. 우리 할아버지도 이렇다. 그리고 가운데 여성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 많이 나왔죠. 분명히 말랐는데. 그리고 엉덩이가 좀 처지는 자세들. 저 끝에 할아버지도 저런 자세가 다 많아요. 근데 여기 지금 줄을 어디다가 그었냐면 복숭아뼈 바깥쪽 라인으로 해서 쭉 일자로 그었을 때 귓볼이 거기에 딱 와야 돼요. 그러려면 완전히 이렇게 돼야 돼요. 저도 이거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등도 힘들고 되게 힘들어요. 배가 일단 힘들어요. 이런 자세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를 간단하게 일단 보셨고, 우리 선생님 잠깐 나오셔갖고 이걸로 우리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일단 앞면하고 뒷면은 이해가 되시는데 왜 옆면 같은 경우는 오른쪽 왼쪽을 따로 봐야 되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랬는데 이렇게 틀어져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이 상태로 여기 가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상태로 이렇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면을 다 봐야지 돼요. 몸통 회전되어 있는 부분까지. 자, 앞에서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여기서부터 볼게요. 머리가 일단 이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저쪽으로 기울어졌는지 가운데 딱 찍어서 그거 보시는 겁니다. 앞모습 뒷모습은 쉬워요. 코 중심을 해서 그대로 일자로 그었을 때 다 똑같이 있으면 됩니다. 일단 고개가 기울어지진 않았는지, 그리고 혹시 회전이 되진 않았는지. 앞에서 보셨을 때 양쪽 귀가 똑같이 보여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죠. 저를 이렇게 째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앞을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안면비대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썹의 위치, 코의 위치. 물론 뭐 코에 따라서 코가 살짝 처지는 사람도 있고 약간 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그다음에 입꼬리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안면비대칭이 심하거나 입꼬리가 나는 나이키다 해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웃으면 또 그런 분들이고. 그리고 TV에서도 예를 들어 홈쇼핑이 됐든 아니면 아나운서든 저는 이런 사람들 얼굴 말할 때 자세히 보는데 의외로 입이 삐뚤어져, 점점 삐뚤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는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목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그 틀어져 있는 거 보시고 귓볼 양쪽이 똑같이 잘 보이는지 그리고 이게 대칭이 잘 맞는지 그거 보세요. 그리고 나는 주름이 생겨도 저도 이쪽에 팔자 주름이 조금 더 심한데 완벽한 대칭, 김태희가 완벽한 대칭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완벽한 대칭이 될 수는 없긴 해요. 어쨌든 내가 웃었을 때 뭐 팔자 주름의 위치라든가 그리고 불독살이라고 해서 볼 처지는 것도 한쪽에 더 처졌다 그러면 내가 혹시 이게 목 통증이 이거랑 연관이 있지는 않은가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흉쇄 유돌근이라 그러죠. 저도 조금 더 살을 빼기 전에는 안 보였는데 지금 보입니다. 양쪽이 똑같아야 돼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들어가는 게 양쪽이 틀리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똑같은 분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조금 다르십니다. 지금 바로 다르게 보이세요. 여기 양쪽. 그 다음에 쇄골의 높이가 똑같은가를 또 봅니다. 그리고 여기 쇄골이 좀 마르신 분들은 더 잘 보이겠지만 쇄골이 뭐 어차피 이렇게 일자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한쪽만 유독이 뼈가 더 튀어나온 분들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어깨 높이도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어깨 높이, 뼈의 높이 이것도 봅니다. 그 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 조금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합니다. 가슴을 옷을 벗었을 때 BP점 높낮이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 차이도 체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갈비대의 위치 그것도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등이 이제 맨날 이렇게 꼽아져 있으신 분들 보면은 배 줄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줄이 가운데서 똑같이 있으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있어. 많이 틀어진 거죠. 반만 줄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배꼽을 봅니다. 배꼽을 봤을 때 배꼽이 원래 이제 뱃살이었고 뭐 괜찮으신 분은 이게 돼 있어야 돼. 근데 이 오가 똑바로 안 돼 있고 일로 가 있는 분. 그래서 배꼽의 모양도 봅니다. 그리고 저는 배살이 많아서 배꼽이 잘 안 보이는데 해도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얘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틀어진 거지. 왜냐면 복근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 왜 바디 프로필 많이 찍잖아요. 남자분들 막 식스팩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양쪽이 똑같지 않고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분. 그것도 틀어진 겁니다. 그거는 오랫동안 걸쳐서 오는 거야. 근데 안 아프면 장땡이죠.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놨을 때 몸통하고 팔 사이의 간격을 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거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내가 척추가 틀어졌어. 아니면 아까 이 남성분들 사진 보셨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공간 없죠. 이쪽은 공간이 생기죠. 근데 이런 분들은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 틀어져 있는 것들, 여기 사이에 공간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거. 그리고 사실은 다 벗겨서 보기는 하는데 우리 앞쪽에 보면 여기 뼈 있습니다. 이 뼈의 높이가 여기 똑같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가 틀어진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지. 얘가 틀어지면 얘가 앞에는 잡힌 얘는 안 잡히겠죠. 그래서 그 높이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타구니 여기 갈라지죠. 요거 갈라진 게 얘는 끝까지 다 갈라졌는데 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얘는 이미 골반 틀어진 거예요. 그리고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의 볼륨도 다 확인을 합니다. 근육 좋으신 분들은 여기만 근육 다 볼록볼록 튀어나오죠. 그것도 위치 다른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우리 슬개골이라고 무릎 앞쪽에 뼈가 있죠. 요것도 안쪽으로 더 돌아가 있는 분,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는 분, 좌우 틀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발가락에 변형된 정도. 그리고 발에서도 확인해야 될 게 엄지발가락 이렇게 틀어진 거, 튀어나온 거 이것도 봐야 되지만 티는 있는지, 굳은 살이 어디에 생겨 있는지 이거 다 봐야 돼요. 왼쪽, 오른쪽 다른 분들 많아요. 원래 아무것도 없으셔야 돼요. 뒤꿈치도 마찬가지예요. 갈라진 데가 다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옇게 돼 있는데도 다 틀려요. 그래서 그것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갈라졌다. 조금 더 허해졌다. 그럼 그쪽으로 내가 체중 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맞춰서 신발도 똑같이 달아버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모습은 제가 한쪽만 설명을 할게요. 아까 몸통 돌아간 거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 어깨의 가장 중앙에 있는 데를 견봉 쇄골관절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체형에서 가장 첫 번째 지표로 봅니다. 그게 귀에 이 볼이랑 일자선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지금 일자선인가요, 이분은? 아닌가요? 자, 여기서 등 천천히 한번 구부정하게 해보실래요? 이렇게 된 분들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 중년 남성분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이 앞쪽으로 말리면서 귀 앞으로 가죠. 여기에서 자, 여기 명치만 쭉 끌어올려 보세요. 명치만 끌어올려 보세요. 달라지죠, 확. 얘가 당겨지죠. 근데 여기에서 일부러 얘를 더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두시면 돼요. 귓볼과 어깨 일자, 그 다음에 몸통. 이 선 그대로 했을 때 몸통을 저희가
이렇게 3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가운데 내지는 뒤쪽에 3분의 1 지점이 지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고관절의 한가운데 지나가고 무릎에 여기 간혹 이렇게 서 있는 분들 혹시 보셨나요? 여기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뻗쳐 있는 분들이 있어요. 활처럼 흰 사람. 그것도 문제. 여기에서 그대로 해가지고 무릎 가운데 약간 뒤에 지나가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서는 우리 복숭아뼈 바깥쪽 그 가운데 지나가면 옆모습은 완벽하다. 근데 옆모습이 완벽하면요. 앞하고 뒤가 틀어지는 분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뒷모습. 뒷모습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양쪽에 귀가 똑같이 잘 보이는지 어깨 높이 그 다음에 그거 보시고 우리 중년분들 어머님들 보면 여기 이렇게 두툼하게 돼 있는 분들 있죠. 버선목 증후군이라 그러죠. 거북목을 넘어간 거. 얘가 두툼해지면요. 순환이 잘 안 돼요. 두통 있죠. 그리고 어지러운 게 갑자기 있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항상 여기가 묵직해요. 그 다음에 눈이 침침하죠. 빨리 노화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쪽은 모조리다. 그래서 얘는 빨리 없애줘야 된다. 얘는 어떻게 없애냐? 이렇게 된 거 이렇게만 해주면 저절로 없어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옷을 다 벗고서 한다 그러면 날개축지뼈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날개축지뼈의 밑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있을 때 양쪽이 같은 선상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운데 척추하고 이 날개뼈 안쪽하고 여기 간격도 똑같아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틀어지겠죠. 그거는 뭐 금방 눈에 보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살 고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이쪽의 살도 다 달라요. 이분도 보니까 이쪽이 조금 더 많네요.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척추가 휜 거는 당연히 다 보이겠죠. 근데 척추 휜 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테스트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이분으로 잠깐 해보면 손을 앞에 이렇게 마주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무릎까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쪽하고 높이 다른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이쪽은 쏙 들어갔는데 이쪽 이만큼 튀어나왔다. 이건 100% 척추 측만입니다. 자, 다시 일어나 주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렇게 했는데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갔다가 오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갔다가 오는 분들. 이것도 균형이 많이 깨져 있는 겁니다. 측만까지는 아니지만 몸의 무게중심 자체가 계속 바뀌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에 잡혀져 있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걔도 높이가 좌우 차이가 있지는 않는지 혹시 이렇게 틀어지지는 않는지 그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엉덩이가 골이 있잖아요. 그 골이 가운데로 똑바로 안 가고 이렇게 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 밑에 우리 골 파이죠. 그게 한쪽은 쑥 들어가는데 한쪽은 안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짝꿍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엉덩이도 직접 손으로 다 만져봐서 근육의 상태가 어떤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통하고 요 팔 사이의 간격 양쪽에 틀어진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요. 허벅지 뒤쪽에 볼륨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종아리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발 뒤꿈치도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평발이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무너져가지고 아킬레스건 위치가 바뀌어요. 이렇게 돼 있는 분, 이렇게 돼 있는 분. 그리고 요족이라고 해서 발등이 이렇게 높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쪽은 높은데 한쪽은 무너진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체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오금을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 뒷모습입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일자다리였으면 우리가 참 좋겠는데 이런 일자다리면 못 걸어다닙니다. 오래. 자, 여기 보시면은 얘를 무릎 바로 뒤에 오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오금 보면요. 누구나 다 이런 선이 있어요. 이렇게 선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선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 선이 되어 있는 건 이쪽으로 근육에 가서 붙기 때문이거든요. 너무 못 그렸나요? 다시. 자, 요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얘들이 다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요렇게 있다 치고 이 선이 요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 분들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라고 했을 때 이 선이 하나가 잘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요거와 반대 패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무릎이 이게 정상이에요. 앞쪽에 이렇게 정상.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돈다면 얘가 달라지겠죠. 그 선이. 이해되세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된다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게 더 문제. 이 상태로 해서 팔자다리 걷는 분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팔자는 좀 봤어도 얘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팔자돼 있는 경우는 남자분들 조금 있는 거 말고 여자분들 거의 없어요. 얘가 안으로 이렇게 돌아요. 자, 얘가 이렇게 안으로 돌면
이렇게 다리찢기가 안 되겠죠. 엉덩이 밑에 살이 붙고, 그리고 당연히 이게 안 찢어지고 얘가 이렇게 안으로 자꾸 돌 테니까. 그리고 여성분들 앉을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앉으라고 옛날에 교육을 받았잖아요. 다리 모아야 된다고. 여자라면 쩍벌이다. 항상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건강 때문에. 얘가 안으로 이렇게 돌면 무릎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에 연골이 이쪽만 달아버려요. 여기 연골이 닳으면 어떻게 돼? 퇴행성 관절이 되는 거죠. 딱딱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힘들고, 계단 내려갈 때 그 부분 또 힘듭니다. 왜 그 부분이 힘드냐? 체중이 지나가는 선을 조물주가 만들어 뒀거든요. 골반 여기, 무릎은 안쪽, 그리고 발목은 바깥쪽. 우리 발목 빌 때 이게 바깥쪽이라고 했을 때 발목을 이렇게 삐는 사람 별로 못 봤을 거예요. 다 이렇게 삐죠. 체중 지나가는 선. 그리고 새끼발가락 변형보다 엄지발가락 변형이 더 심해요. 왜? 그쪽으로 체중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올바른 체형이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들을만 하셨나요?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응? 진짜? 쉽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짧다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는 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몸을 보면 대충 눈에는 좀 들어오실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보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오신 분들 보면,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그나마 다 괜찮으셔. 가르마 한쪽으로 되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르마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한쪽만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치고 몸 좋은 분들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네, 맨날. 이쪽에 시야 가려지니까. 그리고 머리에 이 부피 무게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가운데, 잘 자르셨고, 묶었고,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묶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이 머리카락이 목에 이렇게 자꾸 닿잖아요. 그러면 얘가 더 앞으로 빠질 확률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나 좀 여기 아파가지고 아니면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 그러면은 저한테 물어보세요.